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쌍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문제 EBS 수능 특강 파일을 올려줬죠. 그거 보고서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스텝 1, 2까지 있는데 스텝 3는 일단은 안 풀겠습니다. 이제 스텝 2까지 풀어 봅시다. 스텝 2까지만. 이제 문제를 한번 스텝 1, 2까지 풀어보시고 스텝 2까지 잘 풀린다 싶으면 스텝 3까지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영 잘 안 풀린다 문제가, 즉 내가 좀 뭐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잘 안 풀린다 싶으면은 너무 막 어려운 문제까지 다 마스터 하려고 막 그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조금 적당한 수준의 문제, 한 스텝 2까지 정도, 스텝 2까지 정도 문제 정도 내가 이번 방학에 조금 많이 풀어본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뭐 끙끙거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풀어보자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 적당한 보통 수준의 문제를 내가 좀 많이 풀어서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공식 같은 거 다 잘 외워지고, 뭐 타원이나 쌍곡선 이런 거 초점 구하는 거, 뭐 포물선 초점 준선 구하는 거, 뭐 평행이동 됐을 때 초점 준선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하 어차피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내신, 우리 학교 내신에서는 기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막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된다, 꼭 그렇게 막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수능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좀 그런 준비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냥 뭐 일단은 당장 내가 내신에서 조금 어느 정도 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80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너무 어려운 문제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일단 쉬운 문제부터 딱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공략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타원의 방정식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뭐 그거를 굳이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뭐 초점의 좌표를 내가 뭐 c, 0 f'-c,0 이렇게 한다면 지금 a가 b보다 크고 c가 제일 작고 이렇게 이건 아니겠다. 이건 일단 찍어두고 그냥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이런 상황일 때, 자,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c제곱이 a제곱 빼기 b제곱이란 말은 a가 자연스럽게 b보다 크다 이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자, 요 타원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당연히 좌우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거 뭐야? 당연히 좌우로 길쭉하게 생긴 타원일 수도 있지만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 바로 A와 B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더 크다, 그럼 좌우로 길쭉해져요. 왜? 장축 길이가 2A였고 단축 길이가 2B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2A, 그럼 A가 크면 당연히 좌우로 길겠죠. 이 길이가 2B고 얘도 마찬가지. 이 길이가 2B고 이 길이가 2A니까 당연히 이때는 위아래로 더 긴 그런 타원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때 포물선에 이때 타원의 초점은 어딨냐? 당연히 장축 2B 위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구하냐? C제곱. 이때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구하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뭐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본격적으로 쌍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포물선에서 타원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복잡해졌던 것처럼 타원에서 쌍곡선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개념이 쌍곡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뭐냐? 그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때문에 타원보다는 쌍곡선이 조금 더 복잡해요. 자, 보겠습니다. 쌍곡선의 정의. 역시나 좌표평면 위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f 프라임 마이너스 c, 0이랑 f c,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어요. 제가 어떤 점을 찾을 건데 이번에는 어떤 점을 찾을 거냐면은 P라는 점을 찾을 건데 이 점 P가 어떤 점이냐? 놀랍게도 PF 프라임에서 PF의 길이를 빼면 항상 얼마가 이 A가 나옵니다. A는 양수겠죠? 선생님 왜 하필 2A예요? 그렇게 물어봐도 제가 어제랑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쌍곡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2A로 A가 아니고 하필이면 2A로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직접 유도하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그냥 PF 프라임과 PF의 차이가 2A가 되는 그런 점 P를 내가 찾겠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나중에 이유가 정말 너무 궁금해. 나도 진짜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아니면 뭐 학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시든가 그래도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는 점들을 다 찾아봤더니 상당히 많아. 다 찾아봤더니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점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어떤 곡선 모양이 되더라. 심지어 어떤 곡선이냐면은 좌우로 뭐야 이거 내가 그림 미안 제가 잘못 그렸어요. 그림을 너무 잘못 그린 것 같아. 진짜 미안해요. 그림을 너무 엉망으로 그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PF 프라임과 PF의 차이가 2A가 되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모아 보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그림이 너무 엉망진창인데. 근데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한 쌍에서 한 쌍. 왜냐면은 PF 프라임에서 PF를 뺐을 때 2A가 될 수도 있지만 PF에서 PF 프라임을 뺐을 때 2A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요 차이가 2A가 될 수 있는 녀석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Y축의 좌우로 하나씩.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쌍곡선이라 부르는 겁니다. 쌍곡선. 곡선이 쌍을 이루니까 쌍.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이렇게 딱 쳐줘가지고 P에서부터의 거리랑 F'에서부터의 거리랑 F에서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2A가 되는 그런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평면 위의 두 정점 평면 위의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2A가 되는 그런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 집합을 우리는 쌍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사실은 요거를 기억하는 거 일단 중요하죠. 아무튼 2차 곡선은 정의를 기억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뭐 내신을 준비한다, 수능을 준비한다, 2차 곡선 문제를 푼다 하는데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돼. 물론 정의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기도 하죠 가끔. 근데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나중에 뭐 접선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한데 뭐 포물선 접선, 타원 접선, 쌍곡선 접선 이용할 때는 그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쌍곡선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나 쌍곡선 위 어떤 쌍곡선이에요? 평면의 두 정점 F, F', C,0, 마이너스 C,0 여기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2a가 되는 그런 모든 점들을 다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점 P, X, Y 요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존재하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찾아봤더니 이런 관계가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제 타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PF-PF'의 절대값 즉 X-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빼기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요 절대값이 2a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점 X, Y가 있을 때 X와 Y 사이에 요걸 이제 열심히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 여기 B가 없는데 B는 어디서 나오나요? 타원이랑 비슷해요. 여기에서 저 B는 도대체 뭐냐? C제곱 이퀄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족하는 B제곱이에요. 지금 초점의 좌표 C 알고 있고 쌍곡선에서 A 값 주어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 길이 차가 2a다 할 때 그 A 그렇게 되면 이 A와 C를 이용해서 우리가 B제곱을 찾을 수 있는데 얘도 역시 왜 하필 이 B제곱이 지금 이 타이밍에 등장하냐라고 하면은 쌍곡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식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타원이랑 비슷해요. 타원에서 했을 때랑 비슷해. 식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문자 B가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요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 요 C제곱 이퀄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마찬가지죠. 이게 타원이랑 쌍곡선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식도 비슷하게 생겼고 초점 좌표 구하는 방식도 비슷해. 타원일 때는 타원에서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아니면 B제곱 빼기 A제곱이었어요. 근데 쌍곡선일 때는 무조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은 여기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면은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타원에서는 요 가운데가 플러스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설명을 했고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타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타원에서 중요한 요소가 타원의 초점을 구하는 거였다면 쌍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쌍곡선의 초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게 또 중요한 요소예요. 쌍곡선의 초점은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쌍곡선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요 길이의 차이가 2a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FC, 0의 C를 내가 구하고 싶다 하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쌍곡선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 두 초점을 이은 직선, 요 직선을 이제 우리는 쌍곡선에 따로 이름이 있진 않고요.
이 두 초점을 이은 직선이 요 직선이 쌍곡선이가 만나는 요 두 점을 이제 우리는 꼭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꼭지점을 이은 요 빨간 선분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축. F랑 F'을 이은 게 주축인 게 아니고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은 게 주축이에요. 아시겠죠? 요 주축의 길이가 항상 2a가 됩니다. 왜냐? 보세요. 자, 쌍곡선 위에 한 점을 제가 여기 이렇게 잡았어요. 요 점을 P로 잡았어요. 그러면 PF의 길이랑 PF'의 길이의 차이를 보면은 항상 어때야 돼? 무조건 2a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요 파란색을 똑 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다 붙이면 헉스 PF' 마이너스 PF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은 요 길이가 나오다. 요 검은 선분의 길이가 바로 주축의 길이, 즉 2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원 같은 경우에 장축의 길이가 중요했던 것처럼 쌍곡선 같은 경우에 주축의 길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축의 길이를 보고서 우리가 쌍곡선 모양 유추할 수 있고 장축의 길이를 보고서 우리가 타원의 모양 유추할 수 있죠. 그거를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의 중점, 뭐 아니면 초점의 중점, 요 중점을 이제 우리는 쌍곡선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쌍곡선의 중심 뭐 그렇게 얘기 자주 안 합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을 이제 우리는 초점이다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쌍곡선과 관련된 용어 정리나 뭐 공식 소개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어요. 참고로 우리 타원에서 봤던 것처럼 쌍곡선도 이렇게 좌우로 생기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그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 아무 차이 없어요. 얘도 똑같이 공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초점 여기 생기겠죠 당연히. 이 초점 좌표 구할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왜 그래요 선생님? 타원일 때는 초점 좌표 구할 때 a제곱 빼기 b제곱 혹은 b제곱 빼기 a제곱 즉 뺄셈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 양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원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만 쌍곡선에서는 초점 좌표 구할 때 항상 더하기만 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쌍곡선은요 특이하게도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등장. 포물선에도 없었고 타원에도 없었던 쌍곡선만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 점근선. 어떤 게 점근선이냐? 쌍곡선 이렇게 있을 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초점이 이렇게 있겠죠. f 프라임. 점근선이 뭐였어요? 우리 유리함수 할 때 배웠잖아. 점근선이 뭐였어?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 점근선. 그 선이랑 절대 만나지 않아.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랑 곡선이 절대 만나지 않으면서 곡선의 모양이 그 점근선에 거의 가까워지는 거야. 점점. 그런 선을 우린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죠. 쌍곡선에도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지냐? 기울기가 음수인 애는 마이너스 a분의 bx로, 기울기 양수인 애는 y는 a분의 bx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져요. 즉 쌍곡선의 점근선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요 a와 b는 어떤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요 a와 요 b. 그 a와 b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이 있었어.
그럼 요때 a제곱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a값 1이네. b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b값 얼마야? 1이네. 따라서 요 녀석의 점근선은 y가 뿔마 x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쌍곡선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문제 풀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 풀이로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 문제 파일을 제가 안 넣어놨어요.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네, 등장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짠짠짠. 이게 너무 종이를 너무 애꼈어. 이거 너무 자리가 좁아요. 좀 불편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은 레벨 1은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보고서 포물선이 어떤 모양인지 유추할 수 있는 그 능력, 반대로 그래프를 보고서 방정식을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 일단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초점 빨리 찾을 수 있는지, 준선 빨리 찾을 수 있는지, 뭐 타원 같은 경우에는 장축끼리, 단축끼리, 단축끼리 그거 빨리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쌍곡선 모양 어떻게 되는지, 초점 좌표 어떻게 되는지, 점근선 어떤 모양인지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 그와 더불어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y제곱은 12x의 초점 f를 중심으로 하고 초점의 좌표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자, 원래는 y제곱은 4px 모양으로 우리가 기억을 했었죠. 그러면 4p가 지금 12인 거잖아요. p값이 얼마야? 3이네. 따라서 초점 3,0이 되겠습니다. 준선의 방정식은 x = -3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포물선 초점 좌표 어떻게 구하더라? 준선 방식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늦어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유자재로 돼요. 자유자재. 여러분들 곱하고 싶을 때 내 콧구멍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콧구멍 쑤시잖아. 그죠? 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준선에 접하는 원이 대충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3,0 여기 x는 -3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자,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원이 이렇게 준선에 접하면서 3,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3,0이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 요만큼 6이겠네요. 따라서 요 원의 방정식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반지름 6의 제곱 36 이렇게 되겠네. 이 원이 1사분면에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포물선이랑 1사분면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그 점을 P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 포물선의 방정식과 요 원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P의 좌표를 구해내야겠네요. 해봅시다. y제곱은 12x로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바로 전개했습니다. 더하기 y제곱이 얼마? 12x. 그 값이 36이에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x 더하기 9 x 빼기 3이 0이 되죠. 그럼 점 P의 좌표가 3, 지금 1사분면이니까 x좌표 0보다 커야 되죠. 마이너스 9면 안 돼요. 3, 얼마야 지금? 자, 여기에다가 x3 대입하면은 y제곱은 36이 되니까 만족하는 양수인 y 값은 얼마?
6 이렇게 되겠네요. 점 P의 좌표를 구했어. 그러면 삼각형 POF의 넓이를 구하라. P가 여기 어디쯤 있다 치면 POF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은 밑변 길이 3에다가 높이 얼마였어? 6이었네. 그죠? 그래서 삼각형 POF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얼마? 9가 되겠습니다. 여기 답이 있네. 됐나요? (2번) 점 A 5,3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B. 이 포물선 평행이동이 이미 되어 있네요. 원래 평행이동 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본래의 모습은 y제곱은 4x였을 거야. 그렇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됐겠네. 지금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이 됐으니까요.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이 됐네. y 대신에 y-2가 대입이 됐으니까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점 A 5,3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B. 포물선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모양이 있었겠죠. 그죠? 자, 5,3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만나는 점을 여기를 B라고 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B의 좌표는 Y값이 무조건 3이겠죠. X값은 모르지만 Y값은 무조건 3이어야 돼. 그러면 대입해서 X값 구할 수 있겠네. 자, 이 Y에다가 3을 대입해서 X값을 구해보면 3 대입하면 1은 4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용해서 X값 구해보면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인가요? 맞아? 맞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우리가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었어. B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포물선의 초점을 F라 했을 때, 자, F 원래는 포물선의 초점 1,0이었어요. 근데 평행이동 되고 나서는 F가 어떻게 돼?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2만큼 이렇게 되네. 0,2 이렇게. 좀 얘가 좀 헷갈리나? 얘를 F'이라죠. F'. 평행이동 되기 전에 F'이었는데 그냥 평행이동 하고 나니까 F 몇, 0,2가 된다라는 거지. AB 더하기 BF의 길이는, 자, AB의 길이는요 5,3하고 그러면은 X좌표의 차이만큼이네. 얼마야? 5 빼기 4분의 3 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23인가요? 이렇게. BF의 길이는 B 얘랑 얘 사이의 길이니까 이거는 공식 써야겠네. 16분의 9 더하기 1. 그럼 얘는 16분의 25가 되니까 루트 씌우면 4분의 5 이렇게 됐네. 둘이 합하면 4분의 28이죠. 2분의 17 여기 있네. 답 2분의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응? 뭐가 2분의 17이야? 아니잖아요. 4분의 28, 4, 7에 28, 7이죠, 7. 뭐라? 7이죠, 7. 미안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3번. 그린 것 같지? 두 초점이 F가 0,C고 F'이 0,-C예요. 지금 나왔죠? 이 타원 지금 위아래로 더 길어요. 위아래로 더. 즉 B제곱이 A제곱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9가 A보다 더 커요. 요 값이랑 요 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단축이 여기 생기고 장축이 여기 생기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장축, 장축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2B가 되겠죠. 6이 돼야 돼요.
요 녀석의 제곱근 3의 2배 6이 되죠.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C제곱은 요거 빼기 요거, 원래 요게 더 길었다면 A가 더 컸다면 A 빼기 9를 했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반대죠. 9 빼기 A를 해야 돼.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9 빼기 A를 이렇게 해야 돼. C의 값이. 이 타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PF의 길이가 2이고 여기 직각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이거 잠깐 지워서 여기다 쓸게요. C제곱이 9 빼기 A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장축 길이 얼마가 돼요? 6이다. 그럼 이 길이가 뭐랑? PF'의 길이의 합이랑 같다. 그러면 PF'의 길이 구할 수 있네. 4네.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죠. F의 좌표 0, 루트 9 마이너스 A. F'의 좌표 0,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A. 그러면 선분 F'의 길이는 2 루트 9 마이너스 A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지.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은 요거 제곱 나와야 되죠? 얼마야 그러면? 4 더하기 16을 하면 저거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a 값 바로 구할 수 있죠. a 값 얼마야? 4a가 16이 되니까 4네요. 구했네 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로 긴 타원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순서를 뭐에서 뭐를 빼야 되는지 그 순서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됐죠? 4번. 요새 많이 건조한가 봐요. 자꾸 목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여러분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보겠습니다. 4번. 4번. 타원이랑 쌍곡선이 초점을 공유한대요. 초점을 공유해.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정의부터 항상 신경을 써야 돼. PF 더하기 PF 프라임. P가 타원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쌍곡선 위의 점이에요. 그럼 이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은 타원의 장축 길이가 돼야 되죠. 지금 장축 길이 A제곱, 요게 지금 제곱된 게 4니까 요만큼 길이도 4가 되겠네. 4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지금 쌍곡선의 방정식을 보고 제가 대답했죠. 얘가 지금 타원의 방정식이니까 타원의 장축 길이 어떻게 돼? 요거의 제곱근 2배. 얼마? 10이네. PF 프라임 마이너스 PF 하면 어떻게 돼요?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의 차이는 요거의 제곱근 2배. 요게 이제 4가 되는 거야. 얘를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PF랑 PF 프라임 구할 수 있네. 연립해가지고 구해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PF의 길이가 7이고 PF의 길이가 3이고 PF 프라임의 길이가 7이 나오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구해봤어요. 그럼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구하면 되겠네. 봅시다. 자, 요 타원과 쌍곡선이 동시에 공유하는 요 초점 C제곱을 한번 봅시다. C제곱은요 타원의 초점이니까 25 빼기 B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쌍곡선의 초점이니까 4 더하기 A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 찾을 수 있죠. 어떻게 돼? 21이네. 이렇게. 따라서 구하는 값이 얼마야? 21 더하기 37에 21, 4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5번.
그림과 같이 쌍곡선의 두 초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을 F로 하자. 그럼 F의 좌표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F의 좌표는 어떻게 돼? 자, C의 제곱이 1 더하기 3, 즉 4예요. 그럼 F의 좌표는 2,0이 되겠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처음 F를 중심으로 하고 이 쌍곡선의 두 점근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 자, 점근선의 방정식 y는 a 제곱값이 1이고 b 제곱값이 3이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봅시다. 하나는 기울기가 루트 3이야.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x야.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각의 크기랑 색깔을 달리할까?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둘 다 60도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바로 길이 구해볼 수 있죠.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면 OF의 길이가 얼마야? OF의 길이가 얼마야? 아까 얼마였지? 점 F의 좌표? 점 F의 좌표 2,야. OF의 길이가 2예요. 그죠? OF의 길이가 2야. 그러면 지금 이 길이 2이고 여기 60도. 여기 30도네.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3. 반지름의 길이 루트 3. 따라서 원의 넓이는 파이의 제곱 3파이가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레벨 2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1번 그림과 같이 꼭지점이 원점 O이고 축이 X축인 포물선이 직선 Y는 2X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 하자. 점 P에서 이 포물선 준선 L에 내린 추선의 발 오케이. pH 길이가 지금 6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삼각형 HOP의 넓이를 구하시오. 해봅시다. 자, 야, 어떻게 하지? P의 좌표 일단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요 포물선의 방정식을 y제곱은 4px라고 해봅시다. 지금 p는 양수겠죠 아마? 왜냐면 p가 양수가 아니면은 요 직선 y는 2x랑 포물선이 1사분면에서 교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p가 음수면 이런 모양 돼요. p가 음수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사분면에서 교점 안 생기겠죠. p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봅시다. 점 P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준선의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P야. 점 P의 좌표를 내가 a, 2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y는 2x 위에 점이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해 봅시다. pH 길이는요, 절대값 P 플러스 a가 되는데 a랑 p랑 다 양수니까 그냥 p 플러스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요 녀석의 x좌표랑 요 녀석의 x좌표 차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p 플러스 a 이렇게 되네. 그 값이 지금 6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끝났죠. 왜? p, 2a가 요 포물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PA, 2a가 PA, 2a가 요 포물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a랑 2a를 대입을 해보면 4a의 제곱은 4p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약분 a 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얘를 p를 a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a 제곱은 지금 p 값이 6-a죠? 6a-a 제곱. 그러면 만족하는 a의 값은 0 또는 3인가요? 그죠? 근데 p가 지금 a가 지금 1사분면점이기 때문에 양수만 되는 거죠. a 값이 3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p 값은 얼마야? p 값도 3이네. a 값도 3이고 p 값도 3이고. 삼각형 HOP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거 2a 값이 6이네. 딱 끝났네요.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네. 따라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18이 되겠네. 이렇게 됐죠? 2번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4X가 있다. 초점의 차표는 1,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PF 더하기 QF의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11이 되더라. 자, 봅시다. 여기 어딘가 이렇게 준선 X는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무조건 포물선의 정의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보면은 당연히 얘랑 같을 것이고 얘랑 같겠죠.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P와 Q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어. 여기 지금 수직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P, X좌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어쩌고저쩌고 돼야 돼요. 지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P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하고 Y좌표는 모르겠어요. Q의 X좌표를 제가 B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Q의 Y좌표도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PF의 길이가 A 더하기 1이란 소리고 QF의 길이가 B 더하기 1이란 소리죠. 왜? A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거리 A 플러스 1, B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거리 B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보면 A 더하기 B의 값 얼마야? 9네. 끝났죠. 무게중심의 X좌표. 그러면 P, Q, F 요 세 점의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죠. 얼마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1 나누기 3 즉 얼마? 3분의 10 2번이 답이네. 아시겠죠? 자,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8X의 초점을 F라고 포물선 위에 있고 1사분면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 자, 보세요. 여기 등차 수열이 갑자기 나와. 문제 못 풀어요. 한번 풀지 마세요. 아마 EBS 지필진들도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기하는 수원이랑 상관없이 그냥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원을 안 배워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등차 수열은 수원에 나오는 건데 못 풀죠. 그죠? 3번 풀지 마세요. 4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C,0, 마이너스 C,0인 타원이 있다. 점 F를 지나는 직선이 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 A, B. 자, AF 프라임 요 길이가 6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가 2A죠. A 값이 3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A 값이 3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얘를 이용을 해 봅시다. 이렇게 문자가 좀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AF 길이를 P라고 하고요. BF 프라임의 길이를 Q, BF의 길이를 R라고 할게요. 여기가 P고 Q고 R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일단 첫 번째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6 더하기 P랑 Q 더하기 R, 즉 이 길이의 합과 이 길이의 합이 똑같아. 그죠? 지금 A가 3이라고? 미안합니다. 잘못 구했어요 이거. 미안합니다. 이 길이가 6인 줄 알았어요. 이 길이가 6인 줄 알아서 착각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 두 번째 문제에서 남아있는 거 이제 이용해야지. BF 프라임 Q분의 P가 11분의 6이야. 그러면 11 P는 6Q 이렇게 하나가 나오네. 세 번째
bf'분의 ab가 11분의 10이야. 그러면은 ab 길이가 지금 p 플러스 r이죠. 11 곱하기 p 플러스 r을 하면은 그게 10q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2번, 3번을 이용해서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 11r은 4q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끝났네. 자, 여기에다가 차근차근 대입을 해봅시다. 다 q로 바꿀게요. 지금 6 더하기 p가 11분의 6q, q 더하기 r 값이 11분의 4q. 그럼 얘를 이용해서 q 값 구할 수 있지. q 값 얼마야? 얼마야 이거? 얼마야? 11분의 마이너스 11분의 9, 9분의 11, 3분의 2, 3분의 22, 이거 맞아? R은 얼마야? R이 11분의 4Q잖아. 그럼 여기 11분의 4 곱하면 3분의 8? 그러면 Q 더하기 R의 값이 3분의 30. 오, 나오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 값이 10이니까 얘네 둘 합한 것도 10이고 얘네들 합한 것도 10이겠네. 따라서 구하는 삼각형 AF'B의 둘레의 길이는 20이 되겠네요. 그죠? 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5, 6, 7, 8번. 5번. 그림과 같이 타원의 두 초점 C,0, 마이너스 C,0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타원과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 하자. P'O가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이가. 봅시다. PF를 보면요, 점 P가 원 위의 점이면서 F랑 F'을 이은 선분의 지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각도의 크기가 90도란 얘기죠.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로 구하면 돼요. 즉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다. PF'분의 PF 구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요거 구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PF'이랑 PF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죠.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PF 더하기 PF'의 길이. 일단은 얘가 좀 귀찮네. 문자를 계속 쓰기가. PF'을 A라 하고 PF를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A라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A 더하기 B의 값이 1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초점의 좌표 구해봅시다. C제곱은 25 빼기 12의 값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루트 13 마이너스 루트 13. F'의 길이 2 루트 13이 되죠. 그죠?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 루트 13의 제곱 52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고칠 수 있네. 요거 공식 기억나세요? 근데 이 값이 100이죠. 그러면 AB의 값 구할 수 있네. AB의 값 얼마야?
24인가? 100에서 48 빼야 52 되잖아. a 곱하기 b의 값이 28이야. 24야. 요거랑 요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방식을 하나 세울 거예요. 2차 방식을 하나 세울 건데 두 근이 각각 A랑 B인 녀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은 A가 더 길죠. 두 근의 합이 10이야. 두 근의 곱이 24야. 요렇게 요 녀석의 두 근이 각각 x 이퀄 A랑 x 이퀄 B일 때.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6이 되고 b 값은 4가 되겠죠. 더 큰 값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탄젠트 세타의 값은 우리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요거 6분의 4가 되겠네. 얼마예요? 3분의 2. 답이 4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6번. 이거 좀 복잡해 보이네. 이 타원의 두 초점을 F,F'이라 하고 pH 길이가 요만큼이 9다. 근데 요 P가 이제 어떤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네. F가 포물선의 초점이래요. 그러면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PF 길이도 9가 되겠네.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삼각형 PH 저거의 넓이를 구하라. 지금 보시면은 장축 길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얼마예요? 20이죠. 20. 그러면 PF'의 길이가 11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HF'의 길이를 알 수가 있네요. HF' 121 빼기 99, 80이라 하면은 루트 40인가? 이렇게 됩니까? 많이 구했네. 거의 다 했네. 뭐 해봅시다.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L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점 P의 좌표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 x좌표가 9-c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y좌표는 루트 40일 것이고. 그래야 9-c 빼기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9가 나오겠지. 이 둘의 차이가. 그죠? 점 P의 좌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F가 타원의 초점이니까 요거에 이렇게 또 하나가 나오네. 그래. 해봅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자리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자, P의 좌표가 지금 9-c, 루트 40이고 C제곱은 100 빼기 K고 그럼 봅시다. 지금 PA를 가지고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100분의 X 값이 아까 얼마였죠? 9-c, 아이고 9-c 전체의 제곱이고 더하기 K분의 Y제곱은 40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K의 값이 100 빼기 C제곱이다.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풀리나? 요 K의 값이 100 빼기 C제곱이다. 너무 복잡한데? 이거를 계산을 하라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P의 좌표가 9 마이너스 콤마 루트 40. y제곱은 4cx.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하겠다. 포물선의 방식 이용하는 거. 요거 포물선의 방식 이용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지금 여기 c, 0이기 때문에 포물선의 방식이 y제곱은 4cx가 돼야 되죠. 초점에 따라서. 이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겠네. 얘는 잊어주세요. 하하하. 그러면 대입하면 40은 그랬을까 그냥 40은 4c에 9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10이고 따라서 c제곱 마이너스 9c 더하기 10이 0. 뭐야 인수분 안 돼? 내가 잘못했나? 맞죠? 저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구하는 게 뭐야 지금? 넓이, 이 넓이. 루트 40c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루트 40c.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c값 구해야 되네. 자 c값 구해보죠. 그러면 c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81 빼기 40 루트 41. 이거 뭐 이게 계산이 돼? 이상하네? 제가 뭘 잘못했죠? 맞는데? 맞아요. 저 안 틀렸어. 근데 왜 틀렸어? 나 돌아버리겠네. 뭐지? 초점이 F이고 꼭지점이 원점 5인 포물선이 타원과 제1사분면에서 만난 점 P라 하자. PH 길이가 9일 때 삼각형 PHF 제가 엉뚱한 걸 구하고 있었네요. 이미 문제 다 푼 거죠? C값 구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절대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PFF'의 길이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PHF' 요거 구하는 거네. 요거. 에이 진짜. 그럼 9 곱하기 2루트 하면 되나요? 이렇게 9루트 뭐? 아 9루트가 아니라 9루트 10이구나. 그루트 10 이렇게 답이 2번이네요. 아 그러네.
뭐 아무튼 내가 굳이 C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거 보여주려고 이거 이렇게 한 거죠. 제가 문제를 못 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쌍곡선이 있고 두 초점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F'이 제2사분면에서 쌍곡선과 맞는 점을 Q라 하자. PQ의 길이가 9고 QF 빼기 PF의 길이가 6이다. 일단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정의대로 한번 가봅시다. PF' 빼기 PF를 하면 이 A가 나와야 돼요. 그죠?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 그 다음에 QF 빼기 QF'을 해도 똑같이 이 A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QF 빼기 PF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QF랑 PF를 빼는 거. 그럼 이 두 식을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식을 한번 더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쓸게요. QF 마이너스 PF가 둘이 하나로 엮이고 더하기 PF 프라임 마이너스 QF 프라임이 또 하나로 엮이고 그 길이가 4A가 돼야 돼. 그러면은 지금 QF 빼기 PF 이 값이 6이 되는 건 확실하고, 자 PF 프라임 빼기 QF 프라임이면은 PF 프라임에서 QF 프라임 빼는 거니까 이 길이 PQ네. 얼마? 9래요. 9 됐네. 그럼 4A가 15고 주축의 길이 2A 고야 되죠? 2분의 15 4번이 답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그림과 같이 쌍곡선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2분의 y제곱은 1 위에 있고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와 이 쌍곡선의 두 초점 F'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이게 좀 내용을 알아야 되네. 내용 좀 알아야 되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십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ABC가 있어. 각 BAC의 2등분선이 있었어요. 2등분이 됐어.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되는 거 아세요? 이게 종종 나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처음 하는 건데 발문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 이렇게 선을 그려. 어떻게? 얘네들이 평행하게. 그러면 이 각도 똑같아지죠. 얘네들이 셋이. 요거랑 요거랑 요거. 왜냐면은 억각으로 해. 동의각으로. 그 다음에 억각으로 해서 이 각도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져요. 근데 보면은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야.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으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은 거. 그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와, 대박. 아시겠습니까?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다시 요 원이 삼각형 PFF' 요 삼각형의 내접원이래요. 내접원의 중심이 C야. 즉, 요 C라는 점이 뭐냐? 내심이야. 여러분들 내심 어떻게 찾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지금 각 CPF'이랑 각 CPF의 크기가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PF' 대 PF의 길이가 뭐 지금 요 점을 Q라고 한다면 QF' 대 QF랑 같습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야 돼. 요거를 해봅시다. 자, 초점의 좌표 구해봅시다. 4 더하기 12 16 해서 요 점은 4고 요 점은 마이너스 4고, 그러면은 QF'의 길이는 얼마야? 5가 되네요. QF의 길이는 얼마야? 3이 되네. 따라서 PF'의 길이는 5K, 비례상수로 K를 써서 5K라 할 수 있고, 다른 색깔로 할까? PF의 길이는 3K라 할 수 있게. 끝났네. 끝났어.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5K 빼기 3K는 쌍곡선의 두 축의 길이 얼마예요? 3. 지금 이 값이 4니까 요거의 제곱근의 2배죠. 그렇다는 얘기는 K 값이 2라는 얘기. 얘가 10, 얘가 6이네. 구하는 거 뭐야? 삼각형 PF'F의 둘레의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이 길이가 8이니까 10 더하기 6 더하기 8 얼마예요? 24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풀어봤어요. 뒤에 레벨 3도 있는데 레벨 3도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면 풀어보세요. 근데 뭐 이거 레벨 3를 너무 뭐 내가 레벨 3 못 푼다고 해서 너무 난 바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8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 수 있어도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것도. 이 레벨 3 1, 2,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준비가 확실히 됐을 때, 학기가 딱 개학을 했을 때, 그때 도전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레벨 3에 집착하지 마시고 레벨 2까지 수준의 문제, 레벨 2까지 수준의 문제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레벨 2까지 못 푼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이번 방학 동안만큼은 적어도 레벨 1 그리고 레벨 2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레벨 3까지도 차근차근 할 수 있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체예요, 체.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